안녕하십니까. 롬피 교육 담당 트레이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상 혹은 수술 후 건강한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롬핑 미니 플러스의 5가지 모드를 활용하여 재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부위인 허리, 무릎, 어깨에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해당 부위의 재활을 진행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동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허리 골반 영역의 코어 운동을 통해 몸통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운동 동작을 추천 모드와 함께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 수술 전후 환자와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작으로 허리 골반 영역의 심부 코어 근육 활성화와 코어 조절 능력 향상, 전방 근막 사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케이블을 당길 때와 들어갈 때의 무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신장성 모드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의 무게가 동일하게 설정해둔 상태에서 먼저 동작에 대한 인지와 적응을 하고 이후에 신장 시 무게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놓아줄 때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복부 근육의 반사적인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게뿐만 아니라 조금씩 동작을 변형해서 운동하면 다양한 근육 사슬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중 지지를 보조한 플랭크 동작입니다. 플랭크가 코어에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입니다. 슬링 혹은 함께 제공된 로테이션 밴드를 활용하여 체중을 받쳐주면서 운동할 수 있어 환자분들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 지지를 보조하는 운동을 할 때에도 케이블이 나올 때와 들어갈 때의 무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신장성 모드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중의 30% 이하로 컨센트릭 무게를 설정하고 이센트릭 무게는 2배로 설정합니다. 상체의 근력과 복부 코어 근력의 적응 및 증가가 된 후 설정한 무게를 점진적으로 낮춰 보조 없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 외에도 런지 혹은 푸시업 동작을 진행하실 때에도 슬링을 체결해 체중 지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동작은 스쿼트 윗 로테이터리 모먼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스쿼트 운동 시 비대칭을 개선해주고 몸통 회전 안정성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카라비너를 한쪽에만 연결해 두고 스쿼트를 하면 안티 로테이션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부 코어와 외복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신장성 모드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무게 설정은 컨센트릭 값과 이센트릭 값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이센트릭 무게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설정합니다. 무게를 조절하는 것 외에 운동 강도를 단계별로 증가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스쿼트 자세로 몸통의 정렬을 유지합니다. 2단계는 무게를 점차 증가시키며 등척성 수축의 형태로 운동합니다. 3단계는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벤치 프레스 동작을 추가합니다. 4단계는 3단계의 스쿼트 동작도 추가하여 운동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 운동하면 한 가지 동작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에 통증과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동작입니다. 먼저 터미널 니 익스텐션 또는 스탠딩 니 익스텐션으로 불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재활 초기 체중 부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로 적용하고 하지 근육의 공동 수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 전후 환자와 무릎 연골 연화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웜업과 보강 운동에도 효과적이라 재활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복귀 전후의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탄성 모드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밴드의 길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가변 저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재활의 단계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무게와 낮은 탄성 개수로 설정하여 무릎에 과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운동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 운동하게 되면 무릎의 신전 시 마지막 지점에서 시작 지점보다 더 강한 힘으로 수축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려는 탄성을 버티며 수축을 유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지입니다. 런지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플랭크 동작과 같이 체중 지지를 보조하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체중 지지를 보조하는 형태의 런지는 수술 후 초기 무릎 관절 체중 부하 단계에 적용할 수 있고 신경근 조절 능력 향상과 기능적 무릎 관절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전방 십자인대 반월성 연골 수술 후 환자와 슬개건염, PFPS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신장성 모드를 이용해 체중 지지를 보조하며 적당한 체중 부하를 통해 발바닥 감각에 대한 인지를 하는 형태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무게는 몸무게의 10%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동 범위가 확보되고 통증이 없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보폭을 넓혀주면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성 모드의 무게를 낮춰 체중 지지 보조를 낮추거나 다른 동작을 추가하는 등 강도를 증가시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근 반응과 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안정한 요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perturbation 트레이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앞서 수행했던 런지 자세에서 축 반대발의 슬라이드 동작을 통해 운동 수행 반대다리, 즉 축발인 환측의 동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재활 후 보행 시에 건측과의 차이를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재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탄성 모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고 뒤로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가변 저항을 더해 버티고 있는 환측에 불안정성을 부여하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측 발목에 스트랩을 감고 글라이딩 패드를 이용해 뒤로 밀어냈다 돌아오면서 버티고 있는 환측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탄성 개수를 낮게 설정하여 운동하다가 점진적으로 높여서 운동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스텝박스를 활용한 스텝다운 동작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굽혀지면서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대퇴사두근의 신장성 수축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을 제어하고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화된 대퇴사두근의 기능 저하는 무릎 통증 환자들의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꼭 필요한 트레이닝입니다. 스텝박스에서 내려가는 동안 환측은 이센트릭 포스를 견디는 트레이닝을 통해 무릎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신장성 모드를 추천합니다. 체중 지지를 보조하기 위해 건측 발로 와이드 슬링을 밟고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컨센트릭 값과 이센트릭 값을 다르게 설정해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고 점차 무게를 낮춰 진행합니다. 무릎 파트 마지막 운동으로는 재활 후반부 기능적 보행 훈련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 앞꿈치로 이어지는 보행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점성의 저항을 이겨내며 지면에서부터 힘을 받아 발 전체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트레이닝을 통해 올바른 보행의 패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체의 프레스 동작을 추가하여 앞쪽 근막 사슬의 활성화 및 상하지 협응성 향상에도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게를 가볍게 설정해 두고 속도를 높여 점성의 저항에 집중하여 운동하고 점차 무게를 높여줍니다. 다음은 어깨의 통증과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어깨에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주로 회전근개의 약화와 견갑골의 리듬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숄더 레터럴 트랙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회전근개 강화와 견갑 상완 리듬의 정상 회복 및 전거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내적, 기능적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초기에는 관절의 부담이 덜한 등속성 모드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점성 모드에서 점성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간적으로 걸리는 점성의 저항에 대항하며 관절 주변의 기타 조직들이 관절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진행을 하며 몸통의 회전에 대해 버티며 몸통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까지 더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인지가 된 후 양손으로 동시에 운동하도록 합니다.
케이블 풀리 머신의 장점인 축의 조절을 통해 강도의 조절과 원하는 근육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을 설정하고 옆으로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캡션 방향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통해 전거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스 슈러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과활성화되어 있는 상부 승모근을 억제하고 견갑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으로의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주로 만성 목어깨 통증, 기능적 어깨 충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등속성 모드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게는 케이블에 텐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해 두고 속도는 약간 느린 속도로 설정합니다. 케이블의 속도에 맞춰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 하부 승모근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앞쪽으로 쇄골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다시 어깨를 올릴 때는 어깨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 설정해둔 무게에 천천히 저항하면서 운동합니다. 케이블에 설정된 속도 안에서 견갑골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견갑골의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다양한 모드와 저항값을 조절하여 수행한다면 각 재활 단계에서 운동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